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지난 12일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환영과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번 회담을 보고 유럽의 교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자 지구 안에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이 화재에 휩싸이기도 하면서 세계교회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한 교회가 한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석 교인의 대부분이 한글을 접하는 등 한글이 새로운 복음 전파의 도구로 떠오른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유럽의 많은 국가와 언론들이 환영과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 일단은 순조롭게 시작됐다는 분위기입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성조기와 인공기가 번갈아 배치된 배경 앞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70년 적대 관계를 마감하는 세기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약 4시간 넘게 진행된 단독 확대 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문에 서명하며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 소식은 싱가포르 국제미디어센터를 통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의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겪었던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이번엔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의 성명으로 전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는 훌륭한 토대가 마련됐기를 희망한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보리스 존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회담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극히 중대한 지역이자 영국의 이익과도 연관된 지역의 안정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프롤랑스 파를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진전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유럽의 교회들은 역사적인 회담을 환영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조속한 송환과 향후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길 희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가자 지구는 테러 단체로 규정된 하마스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인근에서는 아직도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이 대치하면서 유혈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하마스의 새로운 공격 방법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형태의 테러가 이스라엘을 화염에 휩싸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하마스가 인화물질을 장착한 연과 풍선을 가자 국경 너머로 날려보내 이스라엘 농경지와 자연 녹지 1,000만여 제곱미터가 불타고 수십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수백 개의 로켓이 떨어질 때에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이를 격추시켰지만 간단한 연과 풍선을 이용한 불 공격은 그동안의 로켓과는 다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We are dealing from around 2 months ago, something like 450 fire events that we are dealing with. 하마스가 만든 연은 가로 세로 1.5m 크기로 철사를 이용해 인화물질 또는 화염병이나 작은 폭발물을 매달아 이스라엘 쪽으로 날려보냅니다. 이런 연들은 국경 근처가 아닌 가자지구 도시 안쪽에서부터 동시에 수십 개가 날려지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강한 서풍을 타고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됩니다. Here on Saturday we had 12 trucks working all over here and 4 aircraft. It's very windy and very dry, so the fire is rushing all very fast. 3월부터 계속된 하마스의 연과 풍선 공격으로 가자 인접 키부츠에는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키부츠 오르하네르도 1년 동안 애써 지은 농작물이 불에 탔습니다. As a farmer, I can tell you that it's so painful to see fields of wheat that we work months to grow them
in 1 minute, all the field is burned. Against the missiles, we protected. We have the iron, yes, and we have bomb shelters. The fields can't be protected from kites. 아이언돔 같은 고급 기술로는 방어할 수 없는 원시적인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군은 또 다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론을 개조한 것입니다. 시속 150km로 날 수 있는 빠른 드론을 이용해 연과 풍선이 이스라엘 상공으로 넘어오는 순간 추락시킵니다. Up to today, we have a lot of success to intercept and shut down those kites. Till today, we shut down more than 500 kites and balloons. 그러나 드론 한 대당 한 명의 파일럿이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수십 개의 연이 날아올 시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에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은 효과적인 전투 방법과 대응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민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 국경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지난주에 헝가리까지 불어온 한류를 통해 전도를 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부분의 성도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한 현지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선희 통신원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내 중심, 이자벨라 거리 48번지에 위치한 부다페스트 성결교회에 교인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시작된 이 교회는 전도를 위해 접촉점을 찾던 중 2009년 교회 건물을 사면서 이곳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90%의 성도는 한글 수업과 한글 캠프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교회로 바로 인도하기엔 턱이 높기에 한글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Introduced to this church through the preacher. He was my teacher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where I learned Korean. All of the members are very welcoming and I feel like I belong there. Igazából először nagyon érdekesnek találtam az első élményeket, mivel otthonomban katolikus vallást gyakorlok. Itt meglepő volt számomra néhány különbség. Egyrészt, hogy sokkal több a kapcsolat a pásztorral, és egymás között a gyülekezet tagjai között is sokkal több mindent megosztanak. 한국과 국토 면적이 비슷한 헝가리. 이곳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는 현재 50여 명으로 노숙자, 집시, 현지인 제자 훈련 등이 대부분이지만 신선교사는 한글 교육을 통해 전도를 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의 무신론 배경이나 가톨릭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헝가리인이 대부분이지만 한글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가지고 사랑과 인내로서 대하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들을 교회에 초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 또 가족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Jó érzés ide járni. Jó a gyülekezet, jó a társaság, szeretek itt lenni. A lelkem megnyugszik, és közel érzem magam Istenhez. Fellelkesít, boldogságot okoz nekem. Egyébként én katolikus, ide sokkal szívesebben járok. Nagyon szeretek ide járni, és hogyha nem jöhetek, mert beteg vagyok, akkor hiányérzetem van. 한 영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일에 중점을 두는 선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헝가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며 복음을 전파하길 기대해 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네, 러시아 국제다문화 선교회 우동수 선교사님과 함께 러시아 월드컵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월드컵 이야기 앞서서 먼저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번 회담을 아주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러시아의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중국과 함께 도전을 맞춰서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핵위기가 사라지고 평화에 정착될 것을 여러 방법으로 촉구해 왔고 또 제안해 왔던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러시아의 제안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북한과 또 미국이 또 서로 한 걸음씩 양보를 하면서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현재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뭐 가스 수출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권도 걸려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러시아에서는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가 벌써 오래전부터 유럽에 치우쳐있던 그런 방향에서 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러시아,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북한이 길이 막혀서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도 한국까지 연결되는 일이 이제 보일 것 같고 또 앞으로 국가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한국과 동아시아 또 태평양 세대에 차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월드컵에 대해서 참 현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뜨거운데요. 특히나 이 개막전 때 이 러시아가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러시아의 축구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겨울철 스포츠가 중심이 되어서 하키 그런 종목이가 많은데 제가 이번 개막되기 전에 일주일 가까이 러시아를 가보지르는 여행을 하면서 개최도 실력을 진화하는데 잠잠했었는데 이 개막전에 5대0 승리를 거두면서 또 개막전에 임박해서는 러시아 분위기가 달아오는 것,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러시아가 동계 하계 올림픽과 제6상 선수권 대회를 거쳐서 피파 월드컵까지 개최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국제적인 위상을 회복하고 또 함께 세계 나라들과 어깨를 견주는 소통하는 그 일에 진일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경제 제재라든지 또 막혔던 담들이 좀 허물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네, 그럼 이번 월드컵 경기 일정과 또 어디에서 어떻게 치러지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월드컵 경기 일정은 우선 예선이 어제 시작되어서 6월 말까지 진행되고요. 6월 30일부터는 이제 본선 결승전까지 7월 15일 마지막 결승전까지 치러지는데 러시아는 나라가 너무 커서 전국에 이 경기장을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의 11시간대에 걸쳐진 나라라서 그래서 유럽에 있는 11개 도시들에 모스크바에서는 2개 경기장 포함해서 12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예선에는 이 모든 경기장에서 경기가 되고 이제 토너먼트 결선을 올라가면은 여기서 두 군데 칼리닝그라드와 볼고그라드 좀 변경에 있는
부군대 경기장을 제외하고 다른 경기장들에서 이 경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 달 동안 진행될 이번 월드컵 두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했으면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러시아 분위기가 외부 특별히 선교와 관련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테러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각 유럽에 있는 도시들에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또 단기 팀들도 브라질, 프랑스 여러 나라 단기 팀들이 와서 사역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숙소도 제공하고 또 한국팀의 경우에는 통역도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간접 선교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러시아 사회와 같이 호흡하고 또 러시아 안에서지만 여러 나라들을 함께 선교하는 협력해 선교하는 그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러시아가 다시 국제사회에 좀 건강한 멤버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이런 포철을 통해서 소통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선교에 있어서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러시아는 테러 관련된 사건들이 이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이 교회 경기 동안에 안전이 지켜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국제사회 새로운 평화의 물꼬가 터지는 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경기가 즐거운 축제로 이어지길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은혜 가운데 치러지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크리스천 당선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남 순천시장으로 당선된 허석 시장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세롬 기자입니다. 제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남 순천시장에 더불어민주당 허석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 키우기 편한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르신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편한 순천을 만들어서 순천에 사는 것을 순천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순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지역을 지키고 있는 허석 시장은 약 10년 동안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와 순천 시민의 신문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대변해왔습니다. 순천의 지난 정치가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제 순천은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순천 시민의 여망을 한몸에 안고 순천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을 섬기며 달려온 허석 시장도 지금까지 평탄한 삶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선거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포기해야 했던 지역구.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선거 활동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갑자기 발병한 아내의 암 소식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집사람을 낫게 할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42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42일 새벽 기도가 끝난 뒤 아내가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놀랍게도 발병 전보다 더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온 결과가 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의지해온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새로워지는 순천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상식이 통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권위를 땅에 내려놓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이 되면 만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만나기 힘든 시장이 아니라 시민들 곁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보훈선교단이 주관한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는 조국을 위해 울었던 사람을 주제로 애국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국민화합,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특별기도도 진행됐습니다. 기도를 주관한 한국보훈선교단은 지난 1968년에 설립돼 보훈선교사업과 호국정신 함양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한성현은 총회에서 순번에 따라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김영수 감독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공동회장에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윤기순 총회장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총회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내 교회와 내 교단을 뛰어넘어 함께 공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성결교회가 더욱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결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신학과 교육, 해외 및 국내 선교와 사회복지 분과 등의 위원들이 모여서 제9회기 사업계획과 교단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인권위원회가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협의회에는 뿌리의 집 원장 김도현 목사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이 각각 해외 입양제도의 현황과 한계, 입양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도현 목사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한다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입양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입양 신학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면서 포용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과 관련 선언문 채택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목정평은 논평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을 환영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새로운 평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을 성사하는 데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주요했다면서 한국교회가 회담 이후 후속 조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정태기 목사의 치유상담 공개 세미나가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CTS 기독교TV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세미나는 치유를 주제로 정태기 목사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의 김중호, 김의식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며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의 연주와 간증 순서도 마련됩니다. 세미나 등록은 유선과 온라인을 통한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으로 가능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세계 선교지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라크에서 지난 6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시아파 사원 근처 주택에서 일어난 건데요. 이라크 보안당국은 이번 폭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요르단 소식입니다. 요르단 정부가 새 소득세법을 내놨지만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6일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요르단 노동조합 회관에 모여서 정부를 질타하며 의회 해산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수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수단 정부가 자국 방산업체들과 북한 사이의 모든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수단이 처음으로 북한과의 방산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러시아 지역입니다. 먼저 영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영국 런던 중심가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대규모 소방 지원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키 소식입니다. 20명이 넘는 터키 보아지치 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3월 교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터키 이스탄불 법원에서 체포된 학생들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 밖에서는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2018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러시아 치안이 물론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개인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지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테말라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인권기관인 사마리아인의 지갑이 지난 4일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근 마을에서 대피했고 170만 명이 화산 폭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별히 화산재 때문에 과테말라 현지 물이 오염된 상황입니다. 현지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현지에 있는 교회 그리고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이재민들이 필요한 음식과 수면 매트, 위생 키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018 성령 포항성회가 포항 안디옥 교회와 세계 성령 중앙협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오산리 기도원 권경환 목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개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와 나라, 개인의 신앙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포항을 이라는 주제로 열린 성령 포항성회는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를 포함한 총 4명의 강사를 중심으로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영남지역 노회협의회가 주최하는 제24회 목사장로 선교대회가 포항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지역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역 방향이라며 총회 산하 교회들이 마을을 살리고 마을과 협력하는 마을 목회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장 손방호 장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선교대회에서는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사 김지연 약사의 선교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전국장로회가 대전 유성에서 제67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기성 전국장로회 부회장 유승국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락교회 지영은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실행위원회에선 경과보고와 회계보고가 이어졌으며 기성 전국장로회 제49회 수양회를 오는 8월 28일부터 3일 동안 휘닉스 평창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충북연회 본부 채플에서 총무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충북연회 괴산지방회 감리사 홍일기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충북연회 이병우 감독은 총무직은 우직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총무와 함께 지역이 감동할 만한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임하는 최천호 총무는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부임하는 충주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5대 총무로 취임하는 이재훈 목사는 선배 총무 목사님들께 누가 되지 않고 비전을 잘 이어받아 실천하는 총무가 되겠다며 충북연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는 3.1절 기념사업단과 희망봉사단 그리고 교회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12회 영호남 한마음 성시화대회 설명회가 지역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와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 그리고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가 한국교회의 전망과 방향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치유하고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제12회 영호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는 전주 바울교회에서 6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인 타미 워커와 크리스천 어셈블리 밴드의 찬양 집회가 인천 숭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등 유명한 워십곡의 작곡가이자 예배 인도자로 널리 알려진 타미 워커와 크리스천 어셈블리 워십밴드가 함께한 찬양 집회에는 요한복음을 주제로 한 말씀이 전해졌고 다채로운 찬양이 공연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웨슬리 사회성시와 실천본부가 웨슬리 선교관 제3관을 개소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소 예배에서 인천중앙교회 김명환 목사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쉼을 얻었던 엘리야처럼 선교사들의 지친 영혼에 쉼과 회복을 주는 귀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년 이상 무상으로 머물 수 있는 장기 쉼터로 제공되는 웨슬리 선교관은 서울 당산과 신림동에 이어 세 번째로 세워졌으며 감리교회가 후원에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선교지에서 갑작스럽게 추방을 당하고 또 비자가 리젝트 당하고 또 질병으로 치료차 한국을 방문할 때 장기 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쉼을 얻고 또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국교회, 감리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웨슬리 선교관 제3관은 생활가전제품이 구비된 단독주택으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의 장기 쉼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파주 주보라 중앙교회에서 목사 위임 예식과 장로 집사 장립식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평중로 회장 원당 소망교회 정여균 목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처럼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행사로 장로 집사 장립과 권사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 주보라 중앙교회 김광식 목사의 위임 서약과 위임패 증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찬양 사역자인 구자옥 목사를 초청해 2018 상반기 1:1 전도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강영선 목사는 세상의 홍수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며 하나님께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자옥 목사는 웃음은 결단이며 운동이라며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밝게 먹으면 웃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이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를 초청해 축복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김대성 목사는 하나님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며 찬양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기쁨을 얻으라고 전했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통일 십자가교회 건축을 위한 축복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7월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인찬 박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27회 한국설교학회 목회자 세미나가 은혜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선임 부회장 서동원 목사는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도들을 보다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조발제에서 서울신학대학교 정인교 교수는 글로 볼 때 훌륭하다고 평가된 설교가 실제 설교자의 입을 통과하면 지루한 설교가 될 수 있다며 설교자는 음성의 고조와 예시 등을 적절히 활용해 회중과 호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